물건이 팔리려면은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오늘도 경제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리 18% 정도의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를 아마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금리가 18%네요. 아마 상한선이 20% 정도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울 때 급증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어렵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하면은 현금 서비스가 17조 정도 되네요. 17조 정도 되니까 전년 1월부터 4월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거죠. 18% 정도 금리를 내야 되니까.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6조 8천억 정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리 18%로 돈을 빌리면은 원금에다가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18% 연복리 기준으로 돈을 빌리면은 1년 후에 118만 원, 3년 후에 164만 원, 5년 후에 2286만 원이 되네요. 5년 지나면은 2.128배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3년 후는 1.64배. 금리가 굉장히 참 18% 정도를 치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하급 수주로 돈이 늘어나네요. 자,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또 보니까 매일경제신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아마 홈플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홈플러스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장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홈플러스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건데 잠실점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건데 잠실점이 아마 이제 폐업을 하는 모양이죠. 여기 이제 하단에 보니까 여러 점포를 떠돌다가 퇴직하라는 뜻이다.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조 그리고 이제 입점에 있는 점주들의 반발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한번 기사를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홈플러스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 같습니다. 홈플러스 폐점 결사 반대한다. 무차별 계약 해지 즉시 중단하라. 지역경제 다 죽이는 MBK 김병주 규탄. 홈플러스 잠실점 폐점 반대 기자회견. 가양점도 이렇게 여러분들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홈플러스 상당히 이제 좋은 기업이었는데 프랑스계 기업을 인수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파서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뭐 이분들도 참 36개 점포가 이게 뭐 완전히 사업을 접는 수준 같네요. 잠실점 가양점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참 뭐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빠진 독에 아마 물붓기식으로 돈을 집어내야 될 겁니다. MBK의 김병주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죠. 부자인데 어쨌든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거라고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7조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인수 금액이. 그럼 뭐 지금 시장 가치가 절반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자산 가치가 절반 이하네요.
6년간 4조 원 자산이 증발한 거죠. 여기다 아마 국민연금이 한 6천억 정도를 지불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도 뭐 절반 이하 정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가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홈플러스가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날리는 거죠. 2021년도에 순차입금이 6조 819억, 2024년도에 4,344억. 이거 지금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MBK 김병주 회장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펀드 같은 걸 운영해 가지고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정상화시켜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망할 거로 보고 7조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지금 3조 뭐 2조 이렇게도 사겠습니까? 이미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이제 사양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 업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김병주 회장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죠. 시장을 잘못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우성 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돈을 못 버는데 뭐 회사를 계속 끌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내수 한 5% 정도 빠진 모양인데 5월 국내 판매 5.2%가 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지갑이 좀 두둑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라 방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선거가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경제활동의 양과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어떻든 간에 오늘 다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참 어른을 찾기 힘든 나라에서 어른이 참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는 것이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고 반듯하게 은행이 반듯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기표 선생이 이제 돌아가신 지